청구인 대리인 전영호 변호사입니다. 중앙선관위 침탈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의 중앙선관위 침탈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령부대원 10명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시켰고 그 이후 경찰 115명을 동원하여 청사를 봉쇄하고 특전사 138명을 추가로 진입시켰습니다. 선관위에 침입한 계엄군은 당직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당직실에 가두는 등 행동을 통제하였고 전산실을 장악하여 서버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111명, 특전사 133명을 동원하여 선거연수원을 봉쇄하고 공수특전단 140명으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를 점거하였습니다. 이들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하여 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주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제도입니다. 이런 선거가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 행정부의 선거 개입으로 촉발된 4.19 혁명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분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3차 개정헌법에서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선거관리기구는 법률상 기관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헌법이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그만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려고 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 공정성 침해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행정부입니다. 이에 헌법은 행정부의 선거 간섭을 배제하고 견제할 권한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선관위는 헌법기관 간 기능적 권력 통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관위는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관이자 기능적 권력 통제 장치로서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그 독립성은 법률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능을 임의로 정지시키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병력으로 선관위를 장악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는 독립된 선거관리 기능을 침해한 것을 넘어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자체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또한 헌법기관의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기관의 물리적 공간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기초이자 필수입니다. 물리적 영역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그 기관의 기능적 독립성도 담보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보낸 계엄군이 감시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이런 감시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거 관여 행위를 감시,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선관위의 물리적 영역 안에 계엄군이 침입했다는 것 자체로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이미 침해된 것입니다. 나아가 헌법 제77조 3항은 계엄 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우리 헌법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 사무를 일반 행정사무로부터 분리해서 독립된 사무로 규정하였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하에서도 선관위의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압수수색 등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은 헌법 77조 3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비상계엄 시 영장주의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기는 하나 이 조치는 계엄사령관이 공고한 범위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계엄사령관에 의한 포고령이 공고되기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원칙으로 돌아가 영장을 받아 진행했어야 합니다. 또한 압수수색의 대상은 선거인 명부, 선거관리 시스템 등 비밀로 유지되는 핵심 정보였습니다. 이런 정보가 함부로 유출된다는 것은 선거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런 핵심 정보는 설사 계엄하에서도 반드시 법관의 심사를 거친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영장 없이 계엄군을 임의로 침입시켜 가장 핵심적인 정보까지 들여다보려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투입된 계엄군을 이용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들을 감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영장주의에 위반되고 직원들의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은 명백합니다. 다른 한편 선관위 직원들이 기관 책임자 등에게 연락해서 계엄군의 행위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선관위 차원에서 이런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의 도움으로 배제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선관위 직원들의 연락과 통신 수단을 모두 차단하여 선관위가 외부의 간섭을 배제할 기회조차 없애고 말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선관위 장악의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단순한 스크리닝 목적이었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점검의 목적이었다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영장주의를 모두 무시하면서까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 검찰을 동원해 수사를 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의혹을 밝히면 될 일이고 2023년에 실시한 것처럼 국정원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면 될 일입니다.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던 김용현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은 지난 증인신문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다는 말을 했다.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를 말할 수 없어서 의혹을 해소하려면 실체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보면 선관위 침탈의 첫 번째 목적은 부정선거에 대한 피청구인 개인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의혹을 밝혀보겠다고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까지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김용현은 여인영에게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다. 부정선거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라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보면 선관위 침탈은 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이 사건 비상계엄의 명분 확보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엄을 먼저 선포하고 그 명분은 나중에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로 이 사건 비상계엄이 명분 없는 위헌적인 사실이 확인될 뿐입니다. 더 나아가 피청구인 등에게는 비상계엄의 명분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부정선거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허위 증거를 만들어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야구방망이까지 동원한 선관위 직원들의 체포 구금 계획을 감안하면 허위의 진술 증거까지 만들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계엄군을 동원해서 선관위를 침탈하고 압수수색한 행위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해하려 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다음으로는 포고령 제1호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고령 1항은 국회, 지방의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과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입법활동을 비롯한 정치활동을 그 개념적 기초로 하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것이며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회수하는 내용입니다. 2항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을 금지하고 3항은 모든 언론 출판을 계엄사 통제 하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계엄사가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4항은 파업 등 근로자의 집회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단체행동권 등 근로 3권을 박탈하는 내용이고 5항은 의료인의 현장 복귀를 강요하는 것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포고령의 내용은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1항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해서 국회의 비상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었고 국민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해서 계엄에 반대하는 저항권을 박탈하려는 의도입니다. 2항과 3항은 모든 언론 출판을 계엄사가 통제해서 비상계엄 및 피청구인에게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입니다. 4항은 조직적으로 저항이 가능한 노조활동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며 5항은 피청구인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료인을 적으로 규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포고령은 피청구인에게 반대하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며 위헌위법한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를 군대를 이용해 억누르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을 막아서 비상계엄을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담겨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포고령이 상위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함께 계획한 김용현은 포고령이 당연히 효력이 있고 집행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은 실제로
박주민, 이재명 의원 등을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 역시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6번이나 전화를 해서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은 포고령 위반이니 전부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역시 포고령이 발령되자 포고령에 근거해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실제로 포고령은 집행된 것입니다. 이처럼 포고령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계엄에 대한 반대를 막아 독재를 하려는 위헌적 발상에서 발령되어 실제 집행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체포 지시의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권 행사의 전제로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법관의 신분 보장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만일 법관이 자신이 선고한 판결을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피청구인은 체포명단을 작성하고 요인들 체포를 시도하였는데 그 명단 중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김동연 판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전현직 법관들은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법관들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피청구인은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데 방해가 되었던 법관들을 체포하려 하였던 것이고, 즉 사적인 복수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들이 법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선고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체포 구금하려 한 것은 그 자체로 재판의 독립을 해친 것이고, 만약 실제로 체포 구금되었다면 이를 본 모든 법관들은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사법권의 독립마저 해하는 행위입니다. 현행헌법은 쿠데타와 계엄을 통해 권력을 잡은 독재 군정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의 열망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지난 40여 년간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적 기본 질서에 다시 군대의 총칼을 들이대었고, 그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